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2회 이론 문제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한다. 매출 원가라는 것은요,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매출한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총평균법이니까 매출한 수량에다가 평균 단가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볼까요? 기초 재고는 8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36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실제 기말상품 재고 수량이 120개인데 수량 차이 중 3개는 정상감모, 요 3개는 매출 원가가 돼야 되겠네요. 2개는 비정상감모,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평균 단가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자, 8만원 더하기 36만원 하면은 44만원이죠. 자, 44만원을요, 수량 합계로 나눠 봅시다. 100개, 400개, 500개네요, 수량이.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네요. 44만원 나누기 500개 하시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880원이 나와요. 평균 단가 880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냐? 매출한 것이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375개. 375개의 원가가 한 개당 88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곱하기 하면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375개 곱하기 880원을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 33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만 매출원가가 아니고 여기 밑에 보니까 수량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500개에서 375개를 팔았으면은 재고가 125개야 되잖아요. 근데 120개밖에 없어요. 5개가 뭐냐? 감모 손실. 물건이 재고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2개의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지만 정상적인 감모 3개는 매출 원가로 봐야 됩니다. 매출 원가로. 그래서 3개 없어진 것을 매출 원가에 더하면 되는데 3개 곱하기 880원을 한번 해볼까요? 3개 곱하기 880원 2640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640원을 더해줘야 돼. 예, 요 3개, 이 3개를 880원으로 곱하기 하면은 2640원이 나와요. 그래서 33만원하고 2640원을 더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매출원가를 구하시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냈다면 매출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재고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면은요, 재고금액 총평균법으로 재고금액은 얼마냐 하면 간단합니다. 재고수량이 있죠? 이 재고수량 곱하기 880원 하면은 그게 재고금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총평균법으로 뭘 구하라 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일단 계산해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일단 계산을 해서 그 평균 단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매출 원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재고 자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모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로 계산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재고조사에서 감모 손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더해 주세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재고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실제 재고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돼요. 장부 금액, 장부의 수량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고 자산은 항상 실제 재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 재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장부로는 수량이 몇 개이고 실제 재고는 몇 개다라고 했을 때 꼭 실제 재고를 적용해라 라는 거. 자, 4번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계 문제네요.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인 토지 장부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이거를 1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약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계했다면 이를 수정하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틀렸죠, 이 분계가. 자, 이 분계에서 뭐가 틀렸냐면요, 받으러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토지를 매출 채권으로 보는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는 토지가 상품이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고 이건 처분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이다 그러면 토지를 처분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토지를 판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처분했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자산이 재고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투자자산이거나 내지는 유형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받으러움이 될 수가 없어요.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개정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돈을 안 받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미수금. 그래서 받으러움을 미수금으로 바꾸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찾으면 돼요. 받으러움을 미수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에. 자, 차변에 있는 받으러움을 대변에 기입하면 받으러움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회계 처리에 옳은 것은 여기 2번이 된다. 미수금 차변, 받으러움 대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실무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는 회계 처리를 굳이 할까요? 예, 그냥 그날 전표에 가서 차변 개정 과목을 그냥 고쳐버리면 되죠. 예, 미수금으로 그냥 고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왜 못 고치느냐? 그 책임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분계는 가령 지난달 6월 달에 이런 분계, 7월 달에 이런 분계를 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대표이사 결제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한번 결제가 다 완결되게 되면은 그 전표를 절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잘못한 것이 결제까지 났으니 수정도 못해요. 삭제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예, 원래 전표 못 고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결제 전이라면은 내가 알아서 고치면 돼요. 예. 결제 전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결제 나면 못 고치는 그러한 보안 장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영업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면 다 구할 수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어디까지 빼야 돼요? 판매관리비까지. 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까지 빼면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가번에 있어요. 자, 매출 원가 이거 빼주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이것도 빼주고 이자 비용은 판매관리비 맞나요? 아니죠.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7만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3만원이다. 이게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무튼 이 주식 발행이라는 건 자본 관련 거래잖아요. 자본 관련해서 한 문제에서는 꼭 나올 겁니다. 예. 자본 관련해서 주식을 발행한 것이 나올지 주식을 소각하는 문제가 나올지 네, 아무튼 자본 관련 거래는 꼭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발행 주식수가 보통주가 1000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요. 발행금액이 한 주당 7,000원에 발행을 했네요. 이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다. 네. 주식 발행비가 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주식 발행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분계는 조금 이따 써보기로 하고 일단 답을 먼저 맞춰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은 1번 자본금 증가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무조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액면가로. 다음 2번. 당좌 자산이 증가한다. 증가했나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죠. 보통예금이 바로 당좌 자산이거든요. 3번.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있나요? 개정 과목 뭘까요?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예,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한다.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면 저 주식 발행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고 뭘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주식 발행비는 주식 여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합니다. 예, 이걸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계한다. 빼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한다. 더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비 때문에 혹시 판매관리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장이 어디였지? 차변의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올까요? 695만 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로 기록될까요? 예, 500만 원으로 기록되겠죠. 1000주 곱하기 5,000원. 이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195만 원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195만 원이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가물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7천 원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로 흡수돼 버렸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흡수돼 버렸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 버렸어요. 자본 잉여금에서 빠져버린다. 네, 유상증자시 분계가 되겠습니다. 4번 옳지 않다. 그러면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문제 있죠.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2번 생산 및 유통 단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래 징수한다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는 거래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비 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누진세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예.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그냥 10%예요. 소비를 한 달에 또는 연간 소비를 1,000만 원을 하는 사람이든 1억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든 소비를 10만 원만 하는 사람이든 소비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10%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가세는 최종 부담자가 누구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부가세는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누진세가 아니에요. 단일세율입니다. 4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영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접세라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네?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천시에 내는 거예요? 국가에 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 외에도 간접세, 그 다음에 국세,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했다, 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 그게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이라면 과세가 되는 거죠.
2번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렇죠. 용역의 수입은요. 예, 과세가 아니에요. 재화의 수입만 과세입니다. 3번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맞아요. 주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예, 주식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상품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이다. 상품권도 유가증권이에요. 과세가 안 됩니다. 상품권을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살 때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사겠다. 그러면 10만 원만 딱 받아요. 부가세 만 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상품권으로 그러면 물건을 사면 부가세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상품권은 부가세가 없지만 그 상품권을 들고 매장에 가서 만약에 5만 원짜리 뭐 신발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부가세 5천 원 해서 5만 5천 원. 상품권과 실제 상품을 교환하는 시점에 그때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상품권의 양도에는 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10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네,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10월부터 12월입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을 하였다. 4번 외상판매 과세표준이죠. 10개월 할부 판매 할부이자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부이자까지 모두 과세표준이에요. 견본품을 제공했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아요. 견본품.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는 면세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아니죠. 가와 나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2,030만 원. 네, 이렇게 이론이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10문제.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한두 문제 실수나 또는 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그러면 뭐 네, 뭐 7문제 만약에 맞췄다. 8개를 맞췄다. 그러면 38에 24. 여기서 24점 맞고 들어가요. 네, 뭐 8개. 네.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 만약에 10개 중에서 5개도 못 맞췄다. 그러면 이게 뒤에서 말이죠. 이게 합쳐서 70점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예. 가능한 뭐 8개, 7개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지만 예. 물론 다 맞추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실력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 맞추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회계 공부 처음 시작했고 아직도 좀 회계가 말이죠. 잘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5개 이상은 맞춰요. 네. 5개. 그래서 여기서 15점 정도는 하고 가야 뒤에 이제 실무 수행이 이제 전부 70점 만점이잖아요. 이거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론에서 15점이라도 따놔야 실무에서 15점을 놓쳤다. 그러면 뒤에 그 뭡니까? 맞추는 거 3점짜리 5개 틀려도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3점짜리를 5개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20점 맞아놨다. 20점 맞아놨으면은 뒤에서 50점만 맞아도 되니까 3점짜리 3, 6, 18 6개. 예.
6개 틀려도 되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론에서 많이 해놓으시면. 자, 실무는 에코푸드라는 회사인데요. 에코푸드는 무슨 회사냐? 빵류, 과자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빵, 과자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 관리를 입력하라. 거래처별 초기 2월 지급어음 명세를 주었습니다. 결산자료. 결산자료? 에코푸드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이 결산자료 이건 좀 잘못된 말 같고요. 자료설명이죠. 자료설명. 수행과제.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어음 등록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등록을 하면 돼요. 다음,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네. 그러면 어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면서도 어음 등록할 수 있어요. 전표 입력하면서 어음 등록은 우리가 해봤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면서도 어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에코푸드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에코푸드로 이렇게 바꿔서 시작해 주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의 맨 끝에 있는 메뉴이죠. 예, 거기 가셔서 지급어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252번에 있죠. 예, 252번에 예, 여기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기능모음에 한번 가볼까요? 기능모음.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모음을 선택해 보시면 메뉴가 몇 개 나올 텐데 거기에 어음 등록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어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위에 있죠. 어음 등록 단추가. 자, 어음 등록 클릭하시고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수령일. 네, 거기에 보시면 수령일이 나와 있어요. 2021년 12월 30일.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 그러면 여기 눌러서 전자. 4번. 자, 금융기관 국민은행이죠.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도 보통이 있으니까 당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번호, 시작 어음번호, 전자어음이니까 뒤에다가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뒷칸에다가 004 2021 1230 1234 56 789 매수 한 장이죠. 1. 그리고 밑에 등록.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렇게 등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두 번째인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지급어음은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입력창이 새 창으로 나옵니다. 거기 코드가 나와 있네요.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을 때는 이걸 몽소를 검색할 필요 없이 7117 직접 입력하면 되겠네요. 7117. 만약에 거래처 코드가 없을 때는 더블 클릭으로 거래처 검색하면 되고요. 만기 일자는 비고난에 나와 있습니다. 2022-0330.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방금 등록했던 걸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어음이 3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등록한 어음 번호를 찾으면 돼요. 맨 위에 거죠? 네. 어음번호 잘 구분하시고 수령일이 12월 30일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수령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발행 금액 여기 8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발행일자 고쳐야 됩니다. 2021년 12월 30일로 고치시고 네, 마무리 됐습니다. 발행일자까지 고치시면 됐고요. 밑에 차익이 0 나왔죠? 여기 탭을 닫아주시면 끝났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서 지급어음의 초기 이월을 해봤는데요. 어음 등록 과정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 등록 먼저 하고 초기 이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요,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친다. 자, 자료 설명.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딱 열고 상품 매출부터 맞춰보시는 거예요. 상품 매출은 맞았고요. 매출 원가도 맞았죠?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쭉 확인해 봅시다. 전력비가 숫자가 바뀌었네요. 새로 입력하시면 돼요. 법인세가 빠졌네요. 법인세. 그리고 나서 한번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맞았네요. 네, 이렇게 고칠 것이 한 2개 정도 고쳤으면 당기순이익 맞았는지 보시고, 예, 그래도 안 맞았으면 한 군데 더 있구나 하고 고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매출 원가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기초상품 재고액도 맞았고 당기상품 매입액도 맞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의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못 고치거든요. 어디 가서 고쳐야 될까요? 전기분 합계잔액시산표는 없어요.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찾으면 있을까요?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그럼 뭘 찾는 걸까요? 상품을 찾는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고쳐라라는 문제가 나올 때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차이를 딱 틀리게 해놓고 그걸 고치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에는 많이 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냈는데 사실은 이 매출원가 쪽에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틀리게 해놓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고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고쳐져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해결됐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부지런히 또 해야 되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2월 1일 날이고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여기 납부일자가 여기 수납인에 찍혀 있습니다. 2월 1일이고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일반 전표 입력 2월 1일로 정확히 날짜부터 입력하시고
현금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구분을 입력하시고, 자, 대변에는 현금인데 여러분 자동차세는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와 적요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72860.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도 코드는 800번 때 써야 됩니다. 817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세금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동차세, 등록세, 예, 주민세 뭐 이런 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 예, 재산세. 다음에 2번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 1번에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 번호가 여기 있고요. 예. 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에서 결제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자 이체된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2월 15일로 고치시고요. 2월 15일. 자, 부채 감소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부채 감소이죠. 카드 이용 대금은 개정 과목이 뭘로 되어 있는 거죠? 미지급금.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 여기서 카드사는 우리 BC카드, 우리로 검색하시고 우리 BC카드. 금액은 2452400원, 2452400원. 대변은 통장에서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도 보통 밑에 있는 거 금액은 24524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미지급금은 우리 BC카드로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요.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으로 거래처 코드까지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면 이런 분계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산재 보험료를 납부했네요. 자료 설명 2월 20일 날 1월분 산재보험료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연체 추가금과 함께 연체료 이것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고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 추가금은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시오. 네,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 잡손실, 그리고 대변은 현금 이렇게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납기 내에 우리가 납부를 했다면 이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연체를 했기 때문에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했겠죠. 그래서 요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면은 계산기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19,800원. 날짜를 2월 20일로 고치고요. 18일?
납기 후 기한은 이제 2월 28일까지인데 거기 자료 설명에 보니까 2월 20일 날 납부했다는 거예요. 예, 2월 20일 날. 원래는 10일까지가 납부해야 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20일로 고치시고 자료 설명에 있는 날짜로 해야 돼요. 대변에 현금을 먼저 입력합시다. 대변 101번 당당당당 가가지고 119 800원 납기 후 금액 119 8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821번 납기 내에 납부할 금액 거기 118 600원 1200원이 차이가 나죠. 그게 잡손실이다 이겁니다. 차변에 잡손실 1200원 12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보험료 납부할 때 그 연체 추가금을 냈다든가 세금 같은 거에서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연체료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404페이지로 네 번째 문제. 약속금 만기.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3월 15일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만기 날짜가 3월 15일이네요. 네, 그래서 3월 15일자로 받으러움 만기 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3월 15일로 날짜, 일반적표 날짜를 입력하고요. 3월 15일.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면 받으러움이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9분, 4번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카카 660만원. 자, 차변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으로 102번 차변에 102번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660만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심료 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0원 추심료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라고 한번 문제를 한번 살짝 변형을 한번 해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추심료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네, 공제. 그러면 이 추심료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차변의 당좌예금이 10,000원이 줄어들겠죠. 659만원이 되겠죠. 추심료 10,000원 공제하고 입금됐으니까. 자, 대변의 받으러움은 660이에요. 근데 차변에 지금 당좌예금은 659만원으로 그럼 기록하고, 자, 요 1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옛날에는 지급수수료, 지금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 그런데 코드를 꼭 800번대로 하셔야 돼. 이건 영업외 비용이 아니에요. 만기로 인해서 은행에서 추심료를 요구할 때는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판매 관리비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수료 비용에는 900번대도 있단 말이에요. 900번대 쓰시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 중에서 900번대 나올 만한 것은 뭐가 있느냐? 먼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를 우리가 처리하는 거 있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자,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목적은 뭐예요? 투자 목적입니다. 그런 것들의 수수료를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뭔가를 샀는데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그것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900번대. 자, 그런데 지금처럼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었고 은행에 추심료를 얼마 공제하고 입금받았다. 그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추심료를 그거는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마무리가 이제 수행과제 하나가 더 남았죠.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나서 F3을 눌러야죠. 그래서 어음 상태를 만기로 바꿔야 됩니다. 4번 만기. 만기 때는 어음 번호를 찾아만 주면 됩니다.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660만원짜리 찾아지죠? 선택 누르고 엔터 치면 끝나요. 이렇게 수행과제 2번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보통 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기에 더 샤인 주식회사의 부도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대손세액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이런 문제 띄엄띄엄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건이냐면 전기 작년에 거래처 더 샤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손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털어냈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 없앴어요. 이제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입금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샤인에서 그 회사가 다시 회생을 한 거죠. 해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못 갚은 돈 이제 갚겠다 해가지고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처리해야 되죠. 돈이 입금됐으니까. 자, 대변이 뭘까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받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전기에 외상매출금 없는 걸로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대손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받은 걸로 하면 안 되죠. 없는 외상매출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기 때문에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 대손 충당금일까?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대손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 합계전액사항표를 봐가지고 그거 거기에서 상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또 해놓는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요 모처럼에 나왔네요. 요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면 기억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차변의 보통 예금은 알겠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외상매출금? 에이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다는 거지. 대변의 외상매출금 하면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3월 24일 일반전표에다가 3월 24일로 고치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이 되고요. 금액은 4730 플러스 대변이 자 대손충당금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많아요. 자 외상매출금 코드가 몇 번이죠? 108번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써야 돼요? 꼭 109번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번호를 해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109번에 대손충당금을 입력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서 473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대손충당금 코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면 109번 어음이 부도가 났었다 그러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111번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그 다음 코드 111번 이렇게 해야 된다.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계정과목별로 대손충당금의 잔액 관리를 하고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관리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걸 주로 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이외 부가가치세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